파워 디렉터 사용법을 공부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고급 편집 사용자들이 아니고 파워 디렉터를 다루는데 아주 초보이거나 또는 처음으로 파워 디렉터를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복잡한 용어 같은 설명은 뒷장에서 나중에 정확하게 각 메뉴들에 대한 구성과 기능 설명을 할 때 하고, 지금은 일단 초보자들이 파워 디렉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디렉터를 실행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 주어야 할 일이 화면 비율, 자, 편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화면을 4:3으로 할 것인지 또는 16:9로 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옵션을 제일 먼저 맞춰줘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3 비율의 편집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4:3의 편집 비율은 거의 없고 16:9로 화면을 구성해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자, 위쪽에 보게 되면은 프로젝트 화면 비율 설정이라는 작은 메뉴가 하나 이렇게 아이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옆에 화살표 밑으로 되어 있는 버튼을 확장 버튼이라고 하는데, 자, 확장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현재 편집에 사용하는 화면 비율을 기본을 4:3으로 하고 진행을 할 것인지 16:9로 할 것인지 또 9:16으로 할 것인지, 9:16은 괄호 화면이 아니고 세로, 그러니까 가로폭이 좁고 세로가 긴 세로 화면으로 화면 구성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화면 비율을 말하고, 360은 파노라마 형태대로 이렇게 빙빙 돌면서 어떤 특정한 영역을 사용자가 지정을 하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6:9로 설정을 하고 편집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가끔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들은 가로로 찍지 않고 세로로 이렇게 찍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러한 편집을 진행하고자 할 적에는 9:16으로, 즉 가로 화면이 아닌 세로 화면으로 화면 비율을 맞추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영상은 일단 TV 모니터나 이러한 컴퓨터 모니터로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는 16:9를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편집을 진행하기 전에 편집에 맞는 환경을 사용자가 지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편집 환경 설정에서 지정해 주어야 할 항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지 않고 꼭 이 항목만큼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하겠다는 내용들만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설정은 역시 똑같이 화면 비율 옆에 보면은 사용자 환경 설정이 있고, 또 메뉴바에 보면은 여러 개의 메뉴들이 있는데 편집 아래쪽에 보면은 사용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이제 편집을 오래 하다 보면은 단축키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의 Alt하고 C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사용 환경 설정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즉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메뉴바의 편집에서 사용 환경 설정을 실행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간단한 내용들만 좀 살펴보면은, 자, 일반적 사항의 응용 프로그램 밑에 보면 최대 작업 취소 수준, 즉 캔슬 시키는 작업,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작업 단계를 몇 단계로 할 것인지, 자, 50단계로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진행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보통 한 30 정도로 해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표시 막대 프레임 속도, 즉 타임라인에 나타나는 1초에 보통 일반적인 NTSC에서 1초에 30개의 그림으로 영상이 구성되는데, 30프레임으로 하게 될지 또는 풀 HD나 또 4K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초에 60개의 그림으로, 즉 60개의 프레임으로 영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풀 HD 1920에 1080이나 4K 정도의
고화질로 편집을 하고자 할 적에는 60으로 맞추고 편집을 하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포스트 프로덕션이나 방송국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올려지는 그러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을 선택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화면들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수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정품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동 확인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편집이 있는데 역시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아래쪽에 보면 길이라 해서 정확한 편집 용어로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지 파일, 영상이 아닌 일반 그림 파일을 타임라인에 갖다 놨을 적에 기본적인 시간을 몇 초의 지속 시간을 갖게 할 것인지를 지정해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은 5초로 되어 있는데, 물론 5초로 지정에 따라서 나중에 시간을 더 늘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5초지만 타임라인에 내려놓고 다시 드래그해서 즉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늘릴 수 있는, 즉 뭐 7초든 10초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미지 파일이 컷으로 연결돼서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는 5초면 충분하지만, 또 나오는 효과, 또 들어가는 효과, 여기 이렇게 두 개의 클립들이 교차하는 효과를 장면 전환 효과, 전문 용어로는 트랜지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환 효과가 앞뒤에 1초나 2초씩 들어가게 되면 실제 정지 파일로 보여지는 시간이 뭐 2초나 3초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작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7초 정도로 이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타이틀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타이틀을 사용했을 적의 기본 길이 10초로 하면 적당할 거고, 전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 클립과 클립 사이에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할 적에 기본적인 시간, 이전에는 보통 1초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도 추세가 지금은 1초에서 2초 정도로 시간이 조금 여유있게 잡아주는 편이 좋아서 2초 정도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효과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효과를 자세히 배우겠지만, 비디오나 또 이미지에 주는 여러 가지 특수한 효과들을 적용할 적에 그 효과를 적용하는 트랙이 별도로 있는데, 이때 효과를 트랙에다 적용할 적에 지속되는 시간이 몇 초가 필요한지를 역시 지정하는 그 내용인데 10초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직 뮤직은 여러분들이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편집을 하거나 또 편곡을 하거나 할 수도 없고, 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인지 모르고 무조건 가져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 디렉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매직 뮤직, 즉 마술같이 음악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때 그 매직 뮤직에서 만들어주는 음악의 기본 길이를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59로 되어 있는 것은 약 1분 정도의 시간인데, 물론 이 1분 정도의 시간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더 줄이거나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야 할 것은 이 매직 뮤직은 일정한 리듬을 가진 패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패턴 자체는, 음악을 봤을 적에 그 패턴 자체는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음악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막은 위쪽에서 말하는 타이틀하고 좀 다른데,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적에 SMI라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사심이라는 파일로 이렇게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그러한 자막 또는 설명문으로, 정확하게는 자막은 아래쪽에 설명으로만 이렇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에 설명으로만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도록 구성되는 건데, 사용자가 나중에 다시 또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당장 지금 영상에 삽입하지 않고 SRT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저장을 해서 또 자막의 시작 위치, 각 자막의 내용들을 또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막도 역시 기본적으로 10초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키보드 단축키가 있어서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키보드에서 여러분들이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 메뉴 바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파일에서 뭐 프로젝트 만들기, 새 작업 영역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는 지금 단축키가 지정이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단축키를 만들고 싶으면은 클릭을 한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단축키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등록을 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 필요 없으면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단축키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현재 이 단축키 내용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은 가져오기 폴더 처음 파워 디렉터를 실행한 다음에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라는 기능을 실행을 했을 적에 열려지는 탐색기의 위치를 사용자가 지정을 합니다. 자, 찾아보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자, 소스에 가로 쪽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영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 가져오기 폴더 열기를 했을 적에 나타나는 폴더를 이 소스의 가로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 폴더는 편집을 해서 만들어진 내용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출력하고자 할 적에 처음에 자 출력을 눌렀을 적에 나타나는 역시 이 탐색기 위치를 사용자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 D, E 여러 가지 하드 중에서 자신이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따로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놓고 폴더에서도 또 내용을 구분하고 해서 그 출력할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캡처한 비디오 접두 번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거의 뭐 휴대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P2P 방식이라 해서 바로 촬영된 내용이 녹화되는 메모리에 녹화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파일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촬영은 테이프, DV 테이프라는 작은 테이프를 넣고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촬영된 내용은 기기를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IEEE 1394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주로 연결을 해서 캡처를 하게 되는데 즉 테이프에서 영상으로 컴파일링하는 과정을 캡처라고 하는데 캡처를 할 적에 그 캡처한 비디오의 파일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캡처한 비디오 접두 번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캡처한 비디오 파일 이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냅샷 파일 이름, 스냅샷은 영상에서 타임라인에서 편집 작업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영상을 가지고 편집 작업을 하면서 영상의 특정 프레임의 그림을 이미지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 적에 그 내용을 이제 스크린샷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스냅샷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저장될 적에 그 저장되는 파일 이름을 뭘로 할 것인지 여기는 스냅샷으로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캡처 이미지라든지 이름을 자 편리하게 캡처 이미지라고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캡처 이미지 하게 되면 영상에서 캡처한 이미지구나 이렇게 파일 이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캡처 이미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D는 그냥 스냅샷 MPO라든지 그 다음에 확장자가 JPS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3D로 캡처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만약에 캡처할 적에는 역시 앞에다가 뭐 3D 스냅샷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또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손대지 말고 미리 보기 품질만 자 위쪽에 보면은 미리 보기 해상도가 있는데 컴퓨터 사양이 좀 좋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그래픽 카드에도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메모리가 한 4기가 정도 이상 돼서 고품질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면 미리 보기 해상도를 높음으로 하고 잘 모를 적에는 그냥 HD 미리 보기 해상도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손대지 않고 그냥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TV 안전지대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편집된 내용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의 LED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잘려지는 화면이 잘려지는 부분이 없이 구석구석이 다 나오는데 만약에 이 편집된 내용이 DVD 플레이어를 통해서 옛날 불안감 모니터로 보았을 적에는 불안감 모니터는 화면 구조상 100%가 나오지 않고 좌우 상하 어느 쪽이라도 조금씩 잘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금선 TV 안전지대를 점선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안에만 자막을 삽입한다든지 할 적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보게 할 것인지를 체크해주는 옵션인데 굳이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브라운관을 통해서 볼 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가속인데 역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그 효과 미리 보기에서 오픈CL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오픈CL은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각 항목 기능을 설명할 적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드웨어 디코딩 활성화는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개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처음 프로그램을 파워 디렉터를 실행할 적에 아마 최적화를 하라고 메시지가 나타날 건데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현재 컴퓨터 성능 CPU라든지 또 GPU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 양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 최적화를 한번 클릭해 보면은 전체 컴퓨터 현재의 성능을 자기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파워 디렉터를 거기에 맞춰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불편해도 한 번 정도는 뭐 편집 중이라도 이렇게 사용 환경 설정에 들어와서 하드웨어 가속 기능에서 한 번씩 꼭 실행을 해서 저장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자, 프로젝트로 넘어가면은 최근에 사용한 프로젝트 개수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파일에 보면은 여기 보면 최근 파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프로젝트의 개수가 몇 개를 할 것인지를 사용자가 지정을 해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10개면 10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 파워 디렉터를 열 때 가장 최근 프로젝트 자동 로드라는 기능은 현재 이렇게 편집을 하고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파워 디렉터를 종료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 파워 디렉터를 실행했을 적에 지금 편집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불러드릴 것인지를 체크하는 옵션입니다. 파워 디렉터를 이용해서 편집을 자주 하는 분들은 당연하게 체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이 프로젝트를 불러서 편집을 마치고 출력까지 다 해서 그 이전에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불러드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도록 체크 또는 체크 해제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디렉터를 열 때 자동으로 샘플 클립을 로드하는데 파워 디렉터에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샘플 클립이 자동으로 파워 디렉터를 실행하면은 나타나게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옵션인데 아주 초보자들 즉 미디어 자료가 없어가지고 연습 같은 거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당연하게 이 항목을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편집 자료가 풍부하게 있고 소스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샘플 클립들이 편집하는데 오히려 개수만 차지하고 해서 더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집을 자주 하는 분들은 체크를 해제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프로젝트 자동 저장 주기는 사용자가 편집을 하면서 파일에서 프로젝트 저장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누른 다음에 파일에 보면은 자, 프로젝트 저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프로젝트 저장을 단축키 컨트롤 S를 쓰거나 또 파일에서 프로젝트 저장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사용자 의도와는 상관하지 않고 별도로 사용자가 지정하는 그러니까 원래의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하고는 별개의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그 시간을 몇 분 단위로 자동 저장을 할 것인지 자 지금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한 2분이나 이렇게 3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
프로젝트는 실제 파일 크기가 많이 크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프로젝트 내에 소스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편집에 대한 정보만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좀 더 자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를 선택을 사용자가 그 폴더를 지정을 하는데, 역시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됐든 간에 이렇게 별도로 프로젝트 백이라는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폴더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따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백업 폴더를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별도의 프로젝트라는 폴더에 그 다음에 각 항목별로 뭐 에듀스라든지 에펙이라든지 이러한 또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폴더에 자동 저장을 하도록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자동 저장되는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파일에서 그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폴더하고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작이 있는데, 자,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복잡한 그 메뉴들을 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때 설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항목들 말고 WMV만, 자, 속도 모드를 사용하여 WMV 비디오 제작에 꼭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MP4라든지 다른 H264라든지 이러한 코덱으로 출력을 할 적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데 WMV로 출력할 적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항목만은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캡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테이프로 캡처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서 다른 항목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체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다만 위에서 두 번째 하드 드라이브에서 파일 삭제 사용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해제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아직 영상 편집이 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잘못해서 미디어 룸에서 불필요한 파일들을 제거를 할 때 삭제하고 제거하고는 좀 내용이 틀린데 라이브러리에서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하드 자체에서 원본 소스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드 드라이브에서 파일 삭제 사용만 반드시 그 다음에 체크를 해제하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자, 디렉터 존은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라든지 디렉터 존에 등록된 로그인 자료가 있으면은 여기에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디렉터 존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여러 가지 템플릿들, 무료로 제공하는 템플릿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규칙에서 자, 디렉터 존 편집정보 수집 허용이라는 항목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니까는 뭐 저는 체크를 해제하는데 또 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쪽에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링크 클라우드는 이제 정품 사용자들을 사게 되면은 클라우드의 용량을 20기가인가 아마 기본으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0기가를 여러분들이 편집 자료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장할 적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사이버링크의 제품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일반인들은 참여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제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파워 디렉터를 실행한 다음에 좀 지루하겠지만 제일 먼저 해줘야 할 여러 가지 화면 비율이라든지 사용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